책을 콕 찍어 추천하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는 책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미국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책을 학교에서 보는지 수업 시간에 보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여름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하나고요. 다양한 형태의 판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올드 잉글리시로 적혀있는 영어판이고요. 이 책은 또 뭐죠? 또 하나는 동화책.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제가 고등학교에서 12학년 이제 12월 때 이 책을 읽었었고요. 또 이 책이 아무래도 셰익스피어 책이다 보니 더 많이 학교에서 다루게 되고, 또 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책들도 학교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여서 선생님이 이 책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니어라고 하면 최종 학년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고3. 네. 고3 때 이 보신 책인 거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규 수업 시간에서 어떤 특정한 소설을 보듯이 미국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떤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책은 희곡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있고 각자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 시간 내에 이제 한 사람씩 인물을 정해서 직접 역할도 상황극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흉내내면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책에는 총 4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허미아와 라이센더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하지만 허미아의 아버지께서 라이센더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리고 디미트리어스와 헬레나가 나오는데요. 헬레나는 허미아의 친구로서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를 좋아하지만 디미트리어스는 헬레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인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요정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같이 엮이지요. 그쵸? 네. 대표적으로 보면 그 요정의 왕 오베론이 장난꾸러기예요. 네, 장난꾸러기이고 이 오베론이 사랑입니다. 퍽인가요? 퍽?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퍽이라는 요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칩니다. 사실 이 인간계에 있는 이 4명의 남녀 주인공들이 뒤죽박죽 되죠. 또 이 오베론이 장난꾸러기인데 자기 왕비에게까지도 장난을 쳐서 그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그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뒤섞이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죠? 다시 오베론이 이제 사랑의 묘약을 고치는, 또 다른 그 꽃의 그 사랑의 묘약을 펑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보니 이게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이게 몽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인데, 아마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요정이 등장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아주 옛날에 보고 이번에 또 새로 봤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쵸. 그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한 번에 싹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 책의 작가가 셰익스피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요. 소설이나 아니면은 시, 짧은 소네트 그런 것도 많이 다뤘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많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성 때문이 아닐까요? 또 작품의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가 직접 설계한 그 연극, 그 피에러가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한여름밤의 꿈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책 전체를 다 보신 건가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걸 보면서 어떤 활동들을 수업 시간에 네, 우선 이 책을 가지고 모든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 각 챕터마다, 각 씬마다 끊어서 이제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또 이 사람의 감정 변화라든지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서로 요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요정의 힘을 빌려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 기억나는 활동들 중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책 내용 중에 버텀이라는 사람의 이제 헉의 장난으로 인해서 머리가 당나귀 머리로 바뀌는데요. 근데 버텀을 맡았던 어떤 남자 한 명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본인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머리가 당나귀인 거를 표현을 하고 저 직접 목소리 흉내내도 그렇게 막 당나귀 웃음소리처럼 내고 그런 부분이 재밌게 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힙업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고 그죠?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동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행동과 그쵸. 대사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죠? 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인물에 대한 정리와 인물 사이의 관계, 또 인물의 심리 변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그랬던 활동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인 뭐 평가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본인의 이해를 돕는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있을 이제 책이 끝나면은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도 자신의 이해도가 높다면은 아무래도 시험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글을 통해서 밑줄을 긋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역할을 해보고 이 역할에 나온 여러 가지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여름밤의 꿈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책 말 그대로 책 제목처럼 한여름밤의 꿈 하면은 그때 좋았던 몽환적인 추억들 이런 것들이 회상이 되면서 아 그때 그랬지라면서 그 더운 여름날 밤에 그랬지라는 그때 기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을 읽는 동안 요정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약간 이 세상에 있는 건가?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 진짜로 이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하셨을 때 이제 많이 좀 권장되는 편이고 그리고 많이 학습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는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또 하나 예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주. 또 그 책이나 아니면은 로미오와 줄리엣도 학교에서 많이 읽고요. 인물 감정의 변화를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흥미로운 건 이 책 말미에 보면 연극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왕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같이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구현되는 연극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그렇죠.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사이를 반대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자살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렇게 익숙하죠 이 내용이.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모티브가 됐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책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감정의 문제들도 이 책에서 맛볼 수 있는 좀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국의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이 책을 한국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정말 책의 제목답게 한여름밤에 이 책을 만약에 집에서 읽거나 한다면은 이 책의 내용 안에 자신의 감정을 풍덩 집어넣어서 자신이 정말 그 인물들에게 이입돼서 읽을 수 있다면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수업 시간에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또 시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일 때 아마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뭐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봤지만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워야 될 점은 말 그대로 책 내용에 충실하고 독자인 나를 가운데에 놓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나의 삶의 변화와 나의 감정의 변화에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